네, 넘쳐나는 글로벌 유동성은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어제까지 저희가 잡았던 타이틀인데 간밤에 또 미국 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까지 좀 반영해서 이슈 분석하겠습니다. IBK 연금보험 박종현 증권운용부장 오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상당히 좀 기대감들로 가는데 어제 미국 주식 시장은 또 그냥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그걸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최근에 국내에서는 채권 금리가 조금 강세라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는 건 채권이 약세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주식 쪽으로는 좋은데 채권 시장은 좀 약세다. 또 그건 뭘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 사실 이제 뉴욕 증시도 상당히 이제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네. 그동안 뭐 주식이건 채권이건 양 시장의 강세를 일으켰던 게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이른바 유동성 장세 유동성이죠.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제 유동성의 어떤 뭐 크기 뭐 이런 걸 알 수 있을 게 어떤 금리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뭐 글로벌 금리는 그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국내 금리는 지금 바닥 대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편이에요. 네. 지금 뭐 5년 이상의 중장기 채권 금리로 보게 되면은 한 달 동안 저점 대비 한 20에서 30bp 정도 금리가 네. 크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상승을 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가장 이제 국내에서 금리가 급등했던 큰 배경은 이제 공급 부담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지금 4차 추경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정부의 재정 지출이 좀 늘어난 형태이고 네. 결국은 그게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적으로 채권 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이른바 이제 시중의 유동성도 흡수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유동성 장세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감도 일정 부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네. 그래서 국내 쪽만 보게 되면은 조금 수급 쪽 요인이긴 하지만 금리가 저점 대비 좀 올라온 부분들이 조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찜찜하게 좀 봐야 될 구석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른 시장과 밀접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잘 얘기하지 않는 쪽을 부장님이 챙겨주셔서 저희들에겐 도움이 됩니다. 미국 금리는 뭐 지표와 함께 저도 사실은 뭐 매일매일 보는데 국내 금리는 워낙 사실은 변동성도 낮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잘 안 보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시고 보니까 국내 금리가 꽤 올랐습니다. 채권이 약세로 갔다는 건데 미국 10년물도 보면 최근엔 더 이상 떨어지진 않고 0.7 갔다가 또 0.6 후반대 갔다가 네. 조금씩 좀 올라가는 느낌도 있는데 글로벌 상황은 어떤데요? 그러니까 국내 금리가 상승 폭이 좀 커서 도드라진 거고 네. 글로벌 금리도 사실은 흐름은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8월 초 정도에 미국채 10년 금리가 한 0.5 정도로 최저 금리를 찍은 다음에 네. 뭐 한때 한 0.75 갔다가 지금 0.6대로 다시 떨어지긴 했는데 글로벌 금리도 봤었을 때는 뭐 수급적인 요인도 없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지금 채권 발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8월 한 달 동안 미국 금리의 상승 요인을 따져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오는 부분들. 2, 4분기가 좀 최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지표가 좀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이른바 잭슨홀 미팅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거를 도입한 거를 이제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식시장이나 내지는 이제 위험자산군에는 긍정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연준이 물가 목표 수준보다도 상당히 낮았던 저금리 때도 이런 부분들을 용인했던 것처럼 물가 목표 이상으로 물가가 튄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 일정 부분 용인하겠다. 즉 평균적인 물가를 2% 타겟에 맞추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 웬만큼 물가가 올라서는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거둬들이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당장 보면 이제 주식시장에 좋은 재료인 거고요. 채권 시장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거는 좋은 소식이긴 한데 물가 상승을 이제 용인하겠다라고 한다면 물가에 상당히 민감하고 부담을 느끼는 이 장기 쪽 금리는 상당 부분 악재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하면서 지금 글로벌 금리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이제 금리 상승이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정도인지 아니면 그 정도가 아닌지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아마 주의 깊게 봐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이 정말 저희도 헷갈리는 부분인데 평균 물가 목표제를 가겠다는 얘기가 어쨌든 장기적으로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금리 급격하게 오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 유동성을 푸는 기조로 간다는 건데 네. 근데 물가 상승은 좀 여기를 하겠다. 그건 또 금리 인상 요인이거든. 금리 상승 요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스탠스를 그러면 물가는 채권 금리가 이제 오른다는 얘기예요? 안 오른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오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네네. 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기별로 이 영향을 이제 차별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장기물과 단기물이 그렇습니다. 다르다. 이제 뭐 그냥 채권 시장에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뭐 주로 주식을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금리가 뭐 거의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기준금리 하나만 보시는데 실제 채권 시장에는 아주 만기가 짧은 초단기인 기준금리 뭐 하루짜리 금리부터 만기가 길게는 30년, 50년짜리 금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각 만기별 금리는 향후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단기 쪽, 기준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은 지금 여전히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장기 쪽 금리가 지금 최근에 올라가면서 네. 이른바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차별적이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상당히 핫한 상황에서 이제 금리 얘기를 왜 꺼내냐고 한다면 네. 우리가 그동안의 주가 상승을 펀더멘탈로 설명을 할 수는 없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왔잖아요. 결국은 이제 유동성이 만들어낸 그런 장세다라는 건데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경제가 좋아져서 펀더멘탈이 회복이 되어서 오히려 중앙은행이 더 이상은 유동성을 더 공급하지 않을 때가 오면 오히려 그게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들을 아마 제가 나왔을 때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언제쯤 올 거냐를 일정 부분 조금씩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때가 된 게 아니냐. 근데 마침 최근에 좀 금리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약간 워닝 시그널이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때는 됐다라는 거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게 광범위하게 인식이 된다고 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죠. 네. 그런데 연준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이제 한 건데 실세 네네. 금리는 눈에 안 보이게 장기물 중심으로 조금씩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그러면은 글쎄요. 큰 틀의 이제 유동성 장세에 서서히 좀 균열이 생기고 있다. 유동성 장세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그런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일단 이제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뭐 제비 한 마리가 온다 해서 네. 뭐 봄은 아니다. 뭐 하지만 어쨌든 제비가 온다는 거는 네. 겨울이 끝나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아주 심각한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마침 어제 이제 미국 주가가 그러게요. 뭐 나스닥이 거의 5% 가깝게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교롭게도 약간 조금 분위기가 좀 뭔가 바뀌나 이제 네. 이렇게 지금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일단은 그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기준금리의 인하 사이클은 이 정도면 좀 일단락됐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즉 연준의 현재 기준금리 0에서 0.25%, 그다음에 국내 기준금리 0.5%면 여기에서 더 기준금리를 떨어뜨려 가면서 경제를 부양시키고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정도의 긴급성은 지금은 좀 이제 줄어든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2차 유행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긴 하지만 올해 3, 4월에 전반적인 락다운이 발생을 하면서 경제를 아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거에 비하면 뭐 어떻게 보면 비교적 차분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 주는 2.5단계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뭐 옛날처럼 아예 사람이 없거나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아마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조금은 이전에 비해서는 제한적일 거고 시차를 두면 조금 회복되는 국면일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중앙은행이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막 이렇게 막 퍼부었다면 지금은 그보다는 조금은 이제 적게 가져가도 될 법한 상황인 것 같고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멈췄다는 게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곧 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네. 유동성이 퍼부어지는 속도가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인지가 필요하다는 거고
주가의 상승세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기름을 끼얹듯이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주가가 파파박 튀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시장에서는 약간의 경계감을 가질 법한 환경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미 풀린 돈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투자자 맞습니다. 입장은 그게 어디로 갈 것이냐 또 관심입니다. 소위 이제 부동산에서 빠져서 주식으로 더 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은 뭐 수요가 있더라도 공급이 많으니까 이제 그쪽 시장은 빡빡한 거고요. 그 돈들은 어디로 갈까요? 이미 풀려 있는 돈들은. 지금 이제 어제가 그제 기사를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 네. 공모에 59조. 네. 지난번 SK바이오팜 때가 31조였던 걸로 네.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뭐 거의 2배 가까운 네. 돈이 지금 몰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풀어놓은 유동성만으로도 엄청 많고요. 또 지금 부동산 시장 쪽이 강한 규제 때문에 뭐 그쪽으로 갈 자금들도 약간 이제 주식 시장 쪽으로 조금 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지금 고객 예탁금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동안의 유동성 장세에 뭔가 균열이 생겼다. 이제는 유동성이 흡수되는 단계로 갔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항상 시장이 바뀌고 이럴 때는 이게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그 반대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옥신각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변화의 흐름상에 봤었을 때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속도가 이전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즉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고는 있는데 예전에는 악셀을 아주 세게 밟았다면 지금은 악셀을 살짝 떼가고 있는 통화당국의 이 어떤 유동성의 운영 형태이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지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린 거고요. 당분간은 풀어놓은 유동성만으로도 주식시장과 위험시장이 굴러가기에는 아직은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전처럼 이제 일방적인 강세보다는 어제처럼 이렇게 주가가 이유 없이 좀 조정을 받거나 이렇게 조금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변동성도 생길 수 있는 정도의 경계감들은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은 네, 겁니다. 뭐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고 듣겠습니다. 자, 9월 유동성 얘기했는데 또 주목해봐야 될 변수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 주세요. 제가 이제 몇 달 전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과 유동성 장세가 같이 가면 좋겠지만 일정 부분 펀더멘탈이 회복이 되면 옛날처럼 유동성을 퍼부어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양 날개가 지금 한 날개가 되고 이제는 반대쪽에 있는 것들, 즉 이제 오히려 경제가 좋아져서 유동성 자체가 이제는 더 풀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유동성 흡수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 이제 주가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점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긍정적인 요인이 훨씬 크고요. 이제 정말로 부정적인 요인이 언제 커질 건지를 보려면 결국 중앙은행이 보는 거는 이제 물가인 거고요. 물가 상승을 용인하겠다고 했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 일정 부분 금리가 먼저 반영을 할 거고 이게 또 주식시장에 쿠션을 맞고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일 거고 이게 먼저 반영되는 채권 시장이 아닐까 싶고요. 채권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향후 인플레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가 BEI라고 하는 이 물가채하고 명목 채권 금리하고 스프레드를 보는 방법이 있고 예. 또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차이를 보는 장단기 스프레드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BI 물가채의 금리 스프레드하고 또 장단기 금리 차이가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혹시나 얘가 가파르게 확대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주시장에 운용하는 것도 조금은 지금은 약간 함께 봐야 될 지표가 아닐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찌 보면 투자자들이 확 와닿는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이 종목이 더 갑니다, 이런 섹터가 지금 유망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큰 흐름들을 좀 체크해야 될 얘기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IBK 연금보험 박종현 증권운용부장님과 함께 오늘 흔들리는 또 미국 증시, 채권시장 움직임, 전략들 이슈 진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